안녕하십니까. 오늘 특수분장사 직업체험을 맡게 된 정비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상처분장 두 가지를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분장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특수분장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안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메이크업이 있는데 그중 특수효과 메이크업을 특수분장이라고 합니다. 특수분장은 기본 사람의 얼굴 골격에 다양한 재료 또는 도구 등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변화시키는 메이크업을 말합니다. 특수분장사는 배우들에게 그런 특수분장을 직접 해주는 전문직 종사자를 특수분장사라고 합니다. 특수분장사가 되기 위한 자격사항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분장이 메이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은 필수로 보유를 하셔야 하고 2급 자격증까지는 따셔야 합니다. 또한 특수분장사의 전망으로는 요새 점점 다양한 문화예술의 발달로 분장사의 고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직업체험을 통해서 특수분장사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키트를 열어보면 다양한 분장용품과 소도구들이 함께 들어있는데요. 먼저 이것은 리퀴드 라텍스라고 하는 분장용품입니다. 오늘 상처 분장을 진행을 할 때 이 리퀴드 라텍스와 휴지를 함께 사용해서 상처를 표현할 살의 역할을 하게 해줄 제품입니다. 다음 분장용품은 여기 밑에 이 살색 분장용품인데 더마 왁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리퀴드 라텍스와 똑같이 오늘 상처를 표현할 살의 역할을 해줄 제품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액체피와 고체피 함께 들어있는데요. 여기 아래에 있는 것이 고체피, 이렇게 액체피 이렇게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라이닝 컬러라는 물감이 들어있는데요. 빨간색, 보라색,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이 들어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라이닝 컬러라는 물감을 사용해서 오늘 상처를 표현할 때 채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블랙 스펀지라고 하는 분장 재료인데요. 블랙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고체피나 액체피 등을 묻혀서 피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제품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쑤시개에 함께 들어있습니다. 이쑤시개를 사용을 해서 솜이나 휴지 등을 묻혀서 피를 덜어내거나 아니면 상처, 베인 표현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파츌라는 스파츌러로 더마 왁스를 떠서 상처를 표현할 때 또는 경계가 지지 않도록 밀어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솜과 휴지 그리고 퍼프들은 상처를 채색하고 작업을 할 때 사용할 소도구들입니다. 지금까지 재료 설명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분장을 해보러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베인 분장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저는 오른손잡이이기 때문에 왼손 손등에다가 분장을 진행을 할 거예요. 만약 왼손잡이 친구들이 있으면 오른손에 하는 게 더 편하게 분장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키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플라스틱 통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앞에 설명드렸던 고체피 그리고 더마왁스가 들어있는 통을 사용을 해줄 겁니다. 안에 내장되어 있는 스파츌라를 사용해서 더마왁스를 적당량 퍼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왁스를 이렇게 적당량 펴주었으면 이거를 원하는 상처 크기만큼, 모양만큼 모양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더마왁스를 다루실 때 실제로 찰흙과 점도가 비슷하긴 한데 되게 많이 끈적거리고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더운 곳에서 진행을 하면 좀 힘들 수가 있다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원하는 모양과 크기만큼 더마왁스 모양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그렇다면 상처 분장을 진행할 부위에 올려둔 다음에 스파츌라 또는 손을 사용해서 경계 부분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경계 부분을 살과 닿게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줍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만약 환경이 너무 덥다고 하시면은 온도를 조금 낮춘 뒤에 하는 게 더 도움이 되고, 또한 온도가 너무 낮아서 더마 왁스가 굳어서 잘 펴지지 않는다 하시는 분은 바세린이나 로션 등으로 함께 펴주는 작업을 해주면 더 수월하게 더마 왁스를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더마 왁스를 제가 상처를 만들 부위에 원하는 만큼 펼쳐 주었는데요. 나중에 지금 이 펴 바른 더마 왁스를 중간 가운데를 갈라서 베인 표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앞서서 먼저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빨간색, 보라색, 검정색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있는데 색깔이 연한 순서대로 빨간색 먼저 채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트 안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채색을 하시면 더욱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빨간색을 전체적으로 도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상처 분장을 채색하실 때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 상처가 빨갛다고 생각을 하시니까 전부 다 빨갛게 또는 그라데이션을 찾아보기 어렵게 채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게 하시면 실감나는 상처 표현이 어렵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가장 빨갛고 채도가 진하고 겉으로 갈수록 불규칙하게 그라데이션이 되도록 채색을 해주셔야 더욱 실감나는 상처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빨간색으로 1차 채색을 해보았는데요.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될 수 있도록 불규칙하게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채색으로는 안에 들어있는 라이닝 컬러 보라색을 사용을 해서 채색을 할 텐데요. 보라색을 채색을 할 때는 빨간색보다 더 적은 부위에 군데군데 채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보라색을 상처 채색을 할 때 사용을 하는 이유는 물론 상처에서 피도 나지만 멍든 표현 또한 썩은 표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보라색, 파란색 등을 사용하면 더욱 실감나는 상처 표현이 가능합니다. 빨간색과 똑같이 불규칙하게 경계가 지지 않도록 군데군데 채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보라색까지 채색을 완료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사용할 색깔은 검정색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정색을 사용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검정색은 생각보다 색깔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 채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검정색을 사용하는 이유는 조금 더 음영이 필요한 부분, 불에 그을린 듯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처 채색을 할 때 생각보다 검정색이 많이 사용되는 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아주 진하기 때문에 아주 소량 군데군데 음영이 필요한 부분 검정색을 채색해줍니다. 이렇게 마지막 검정색까지 상처 표현 채색이 완료되었는데요. 채색을 완료하셨다면 그 다음으로는 고체피 그리고 액체피를 사용해서 피를 표현해 줘야 해요. 근데 피를 표현을 하기 전에 베인 상처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있는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베인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왁스를 올려둔 가운데 부분에 이쑤시개를 눕혀서 눌러준 다음에 양 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배인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피 표현 단계인데요. 액체피 그리고 고체피를 사용을 할 때는 블랙 스펀지를 사용을 해서 되직한 순서로 고체피 먼저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플라스틱 통에 더마 왁스를 덜었는데 그때 같이 들어있던 제품이 고체피거든요. 이 제품을 블랙 스펀지에 덜어서 블랙 스펀지로 피를 도포할 때 스친 분장, 찍힌 분장도 소소하게 가능한데요. 이렇게 블랙 스펀지를 원하는 부위에 이렇게 스치게 해주면 스친 분장, 살결이 찍힌 듯한 분장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 것처럼 계속 원하는 만큼 표현이 될 때까지 고체피를 블랙 스펀지에 묻혀서 스친 분장에 표현을 해주도록 합니다. 블랙 스펀지를 사용해서 고체피를 도포할 때도 스친 방향이 일정하기보단 불규칙하게 하는 것이 더욱 실감나는 상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블랙 스펀지를 사용해서 고체피를 상처 바깥쪽에 도포를 해주었다면 이제 이 베인 부분 상처 안쪽에 고체피를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베인 상처 안쪽 부분에 고체피를 넣어 주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액체피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체피를 사용할 때도 똑같이 고체피처럼 피가 필요한 부위에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액체피를 도포할 때 이렇게 상처가 난 부위에 직접적으로 도포를 해주면 더욱 실감나는 피와 상처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액체피를 도포를 해주었으면 마지막으로 블랙 스펀지나 이쑤시개 등을 사용해서 흐트러질 수 있도록 정리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 첫 번째 베인 분장 완성입니다. 상처 분장을 진행할 때 저는 소도구들을 이렇게 물티슈 위에 받쳐가지고 사용을 하는데요. 상처 분장에 쓰이는 재료들이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분장을 할 때 이렇게 물티슈나 휴지를 밑에 받쳐서 진행을 하시면 더 다른 데 묻지 않게 깨끗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을 하면서 이렇게 주위에 만약 피나 물감들이 묻게 되면은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셔야 하고, 이것을 제거를 할 때는 클렌징 제품, 클렌징 크림, 로션 등을 사용해서 제거를 하면 제거가 되는데, 만약 옷에 묻었을 때에는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 주의를 하셔서 분장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찍힌 분장을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찍힌 분장을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필요한 재료는 휴지입니다. 티슈를 먼저 적당한 크기로 조각조각 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휴지 조각들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엄청 많은 양은 필요가 없고 이거 두세 개씩 상처 부위에 붙여서
2겹, 많아봐야 3겹 정도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적당량만 휴지 조각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재료는 리퀴드 라텍스인데요. 리퀴드 라텍스를 상처를 표현할 부위에 적당량 도포를 해줍니다. 적당량 도포를 해준 뒤에 흐르지 않도록 퍼프를 사용해서 경계가 없도록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좀 전에 만들어준 조각낸 티슈들을 올려줍니다. 이 작업을 하실 때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리퀴드 라텍스라는 분장용품이 굉장히 빨리 건조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리퀴드 라텍스란 분장용품이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얼굴에 하는 것보다는 팔에 하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이렇게 도포를 해주었으면 다시 리퀴드 라텍스를 올려서 반복을 해주겠습니다. 지금 한 작업을 2-3겹 정도 반복해주시면 적당한 두께의 리퀴드가 완성이 되는데요. 이 작업을 하실 때 이렇게 경계 부분이 많이 뜨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라텍스를 도포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 겹을 올려주었으면 좀 더 마를 수 있게 건조를 시켜준 다음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 올린 리퀴드 라텍스와 휴지가 건조되었다면 확인을 하시고 다시 반복을 해줍니다. 이렇게 휴지 위에 리퀴드 라텍스를 도포를 할 때 리퀴드 라텍스를 너무 많은 양 사용을 해주시면 건조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주의해서 도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리퀴드 라텍스와 휴지를 모두 도포 완료하였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찍힌 표현을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에 들어있는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리퀴드 라텍스를 뜯어내서 찢어진 상처를 표현을 할 건데요. 이 작업을 할 때는 전에 발라둔 리퀴드 라텍스와 휴지가 모두 건조가 완료된 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시 다음 단계인 채색이 잘 먹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찢어내는 작업에서 리퀴드 라텍스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건조를 어느 정도는 해주시고 다음 단계에 넘어가야 합니다. 얼마나 건조가 됐는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렇게 손으로 상처 부위를 톡톡 건드렸을 때 라텍스가 묻어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 들어가도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찢어진 상처 부분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두꺼운 부분에 이렇게 이쑤시개를 넣어서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찢어진 부분을 표현해줍니다. 살과 리퀴드 라텍스 사이에 뾰족한 이쑤시개를 넣는 작업이다 보니까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꼭 주의해 주셔서 분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찢어진 표현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다음 단계인 채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색을 할 때에는 앞에 왁스 분장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라이닝 컬러 빨간색, 보라색, 그리고 검정색을 사용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빨간색을 전체적으로 도포해 주도록 합니다.
라텍스를 사용해서 하는 찍힌 분장은 앞에 했던 왁스 분장과는 다르게 안에 상처 부위가 넓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꼼꼼히 채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채색으로 빨간색 채색을 완료했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보라색 채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색은 왁스 분장과 똑같이 빨간색보다 더 적은 부위에 군데군데 채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라색까지 빨간색과 잘 어우러지게 채색을 해주셨다면 다음 단계로 검정색을 채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정색은 가장 적은 부위에 음영이 필요한 부분 그리고 불에 그을린 듯한 표현이 가능하도록 채색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채색을 완료해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고체피와 액체피, 블랙 스펀지를 사용해서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피도 똑같이 피의 표현이 가능한 부위에 도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하는 찍힌 상처는 찢어진 단면 부위가 넓기 때문에 이 안쪽에 피가 많이 도포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줍니다. 이렇게 블랙 스펀지를 사용해서 고체피를 도포를 해주셨으면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고체피를 덜어서 상처 안쪽에 더 많은 피해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체피를 모두 도포를 해 주었는데요.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쑤시개 그대로 사용을 하셔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솜에 이런 솜 돌기 부분들을 솜사탕처럼 엮어가지고 상처 안쪽 부분에 넣어줍니다. 이 작업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피가 안에서 뭉친 듯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적당량 솜을 상처 부위 안에 넣어주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액체피를 사용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넣은 솜과 안에 고체피들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피가 뭉친 듯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액체피를 상처 안쪽에 도포해줍니다. 또한 이렇게 상처 주변 부분에 한두 방울 액체피를 더 사용을 해주시면 더욱 실감나는 상처 표현이 가능합니다. 네, 여기까지 찍힌 분장 완성입니다. 오늘 체험하신 분장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주의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장을 제거할 때는 일반 비누와 물로는 잘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클렌징 제품 등을 사용해서 지우시면 더 수월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장 제품들이 인체에 무해한 성분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식용으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복용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상처 분장 2가지를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러한 상처 분장은 실제 현장에서 영화나 드라마 촬영 시에 흔하게 쓰이는 분장입니다. 이렇게 오늘 직업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진로 탐색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진로 8호로 단장, 특수분장사 직업 체험을 맡았던 정비비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